2015년 고등학교 졸업생 명단에 서은채라는 이름이 있었다.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학교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더 이상의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정화는 동사무소로 향했다. 개명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본인이나 직계 가족만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예상대로 공식적인 확인은 불가능했다. 답답한 마음에 정화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지기 시작했다. 해당 고등학교 관련 게시판, 지역 커뮤니티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정화는 한 지역 커뮤니티에서 결정적인 글을 발견했다. 2015년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다. 미고 폭력 사건 관련해서 아는 분 계신가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서은채라는 학생이 여러 후배들을 괴롭혔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언급되어 있었고 결국 그 학생이 자퇴했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었다. 정화는 손이 떨렸다. 우진의 증언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가 우진 한 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댓글 중에는 미술부 후배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정화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다. 서은채가 리나와 같은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이, 학교, 우진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다. 정화는 무거운 마음으로 의자에 몸을 맡겼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어두운 과거를 알게 된 어머니의 마음은 복잡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다. 며칠간 고민 끝에 정화는 도윤에게 말하기로 결심했다. 일요일 저녁, 도윤이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을 때였다. 엄마, 다음 주에 리나 누나와 함께 반지 보러 갈 예정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정화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도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리나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정화는 조심스럽게 우진과의 만남부터 이야기했다. 처음에 도윤은 믿지 않겠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설마 우진이가 한 말을 그대로 믿으시는 건 아니죠? 고등학교 때 일이면 얼마나 오래된 일이에요. 하지만 정화가 직접 조사한 자료들을 보여주자 도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들, 개명 정황, 여러 증언들이 일치했다. 이게 정말일까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틀 후 도윤은 리나와 만났다. 평소처럼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이야?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리나 누나. 서은채가 누나 본명이죠? 그 순간 리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 고등학교 때 일들도 알고 있어요. 리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과 함께 방어적인 빛이 동시에 스쳤다. 나는 과거를 지우려 한 게 아니에요. 리나의 목소리는 가라앉았다. 그냥 그 시절에 내가 너무 싫어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그때의 나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우진이에게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요. 도윤은 리나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의 후회가 진심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두려움도 느껴졌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누나를 믿었는데. 말할 수 없었어. 너를 잃고 싶지 않았거든.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카페의 잔잔한 배경음악만이 어색한 정적을 메웠다. 도윤은 사랑하는 사람과 진실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리나와의 대화 이후 사흘간 도윤은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후회가 진심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계산적인 모습도 보였다. 목요일 밤 도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정말 힘들어요. 리나 누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화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다. 도윤아,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 거야. 다만 한 가지만 생각해봐.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는 걸. 그밤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리나와 함께했던 지난 1년간의 기억들이 스쳐갔다. 달콤했던 순간들, 함께 웃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된 정체성 위에 쌓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무엇보다 도윤을 실망시킨 것은 리나가 스스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금요일 저녁, 도윤은 리나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보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기류가 흘렀다. 리나 누나, 말하지 마. 이미 알고 있어. 리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헤어지자는 거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누나의 과거 때문이 아니라 그걸 숨겼다는 게 더 힘들어요. 리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말했다면 달랐을까? 그랬다면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리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다. 이건 가져가세요. 리나가 떠난 후 도윤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 안에 작은 상자가 무겁게 느껴졌다. 일주일 후 정화는 도윤을 집으로 불렀다. 여전히 우울해 보이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걸 대하는 태도가 현재를 만든단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변화는 숨기는 게 아니라 마주하는 거야.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다.